미국 조선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선박법을 발의한 미국 상원 의원이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방문해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마크 켈리 미국 애리조나주 상원 의원이 18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를 방문했다고 밝혔고요. 이번 방문에는 같은 애리조나주의 메리 게이 스캔들 하원 의원이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동화기업 주가가 급등합니다. 계열사 동화 일렉트로라이트가 미국 테네시에서 전액 생산 공장을 완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0분 기준으로 전거래일 대비해서 2,240원 상승한 13,060원에 거래되면서요. 계속되는 상한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키이스트, 스튜디오 드래곤 등 드라마 제작사의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으로 키이스트는 전일 대비해서 29.78% 오른 5,230원에 거래되면서 5,000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죠. 그간 우리 증시에 과열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왔는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 쉬어가면서도 모멘텀을 받아가는 섹터군들은 분명히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을 보면 다양한 재료들이 산재하고 있는 만큼 그 재료를 잘 선별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서요. 시장 전략들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지스 코너 통해서요.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마감 시장까지 함께 하시죠.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시장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면서요.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 회복 발등에 불 떨어진 중국이다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이 굉장히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국내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흐름들 나와주고 있는데 이 헤드라인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고 최근에 엔터주라든지 콘텐츠 관련주들 흐름이 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이슈까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좀 관심도가 부각도가 상당히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르면 5월께 이제 한한령이 풀린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기사 내용이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인해서 한 2017년 정도, 8년 정도 계속 중국에 대한 이런 규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8년 만에 이 규제가 풀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엔터라든지 그리고 뭐 음식료 섹터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뭐 의료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 화장품 관련주들 수혜를 굉장히 크게 입을 수 있다라는 시장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위급 관계자 입을 통해서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아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의 반응들이 좀 엇갈리긴 하지만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을 오늘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3월 양회에서 내수 경기를 좀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내수를 살리고자 하는 움직임에 한한령 해제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과 중국이 올해와 내년 차례로 에펙 정상회의를 주최를 하면서 의장국을 맡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한령 해제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중국에서는 우리는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우리나라 컨텐츠라던가 이런 앨범 활동들이 나가려고 이제 규제를 좀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항상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한알령 이 있다, 규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만약에 가시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큰 폭의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 안에서 옥석가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일령 해제 기대감은 사실 우리 증시에 굉장히 큰 훈풍을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측에서 한일령 해제를 했을 때 중국에게 돌아올 이점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사실상 한일령 해제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관계가 굉장히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에 있어서도 협상 카드로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굉장히 좀 그런 국면에서 결국에는 돌파구로 우방인 한국 관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중국 내부의 경기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택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결국엔 중국에서의 이점은 중국 경기 자체가 지금 중국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경제가. 그리고 사람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기 때문에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중국 쪽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한일령을 해제를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 우리가 또 안심하면서 이 한일령 해제라는 이슈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엔터 콘텐츠 관련주들이 큰 부각을 나타냅니다. 한일령 해제가 실질적으로 되고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최대 수혜처를 엔터주의 한정에서 봐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다른 시선에서 다른 섹터군들도 볼 수 있을지 그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엔터를 탑픽 섹터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터주들은 한일령 해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관세 관련돼서도 무풍지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또 BTS, 블랙핑크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 또한 살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일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엔터주들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실 부분들은 충분히 그 근거가 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컨텐츠 관련돼서도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굉장히 오랜만에 거래량이 굉장히 오랜만에 좀 수반이 되었어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뿐만 아니라 A스토리는 상한가에 안착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도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연결고리를 가져서 생각할 수 있는 쪽이 바로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우리나라 드라마라든지 그리고 그 걸그룹 보이그룹, 아이돌 그룹들이 한일령 해제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깊게 침투를 하게 되면 저 메이크업은 뭘까? 따라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좀 다시 한번 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면 화장품의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보면 항상 좀 아쉬웠던 게 중국 법인의 매출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쪽의 법인들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화장품, 미디어 콘텐츠, 엔터 이렇게 세 섹터를 가장 주력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화장품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었는데 대표님께서 또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일령이 해제될 경우에 한국 시장에 관한 내수 부양의 효과도 있을까도 좀 궁금한데요. 문화를 교류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국내에도 이점이 있을까? 물론 이제 기업적인 차원에서는 이점이 있겠지만요. 국내에 있는 또 사용자들이라든지 이런 미디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교류가 좀 더 되다 보면은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한정적으로 엔터 기업 쪽에서도 중국 쪽에 맞춰서 또 새로운 컨텐츠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으로서는 주가 부양 측면에서를 가장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히 SM이라는 기업이 가장 거론이 많이 되고는 있어요. 그만큼 많은 그런
그 IP를 보유를 하고 있고 가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중국 쪽에서 인기가 많았던 그런 가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마 최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SM의 주가 흐름을 보면 살짝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작은 눌림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은 이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기업들의 이익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한알령에 관한 기대가 실제로 현실화된다라는 가정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만약에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런 탄력을 보여주는 섹터군들의 흐름이 단기적일 것만 같지는 않거든요, 대표님. 혹시나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이러한 호재를 우리 증시가 소화해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좀 블랙홀이라면 블랙홀인 게 중국에서는 우리는 한알령 뭐 이런 거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적인 측면이 약간은 모호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수익성으로 숫자로 결국엔 찍혀야지 지금은 기대감적인 측면에서 올라가고 있지만 한알령 해제 하나만의 모멘텀으로만 기댄다고 한다면 이게 숫자로 돌아오지 않는 그 구간 속에서는 그 기대감이 한풀 꺾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기를 5월 달부터 아니면 하반기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간도 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쭉 끌고 가기에는 좀 역부족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 땐 그 외의 모멘텀이 받쳐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은 분명히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통해서 숫자로 증명해낼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를 찾아내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이고 있고 그래서 앞서서 이제 엔터 말씀드린 것도 그 빈 공간을 뭐 양회에 대한 일정이 3월 달에 있기는 하지만 뭐 관세에 대한 이슈라던가 그리고 블랙핑크 완전체 제니의 또 솔로 앨범 또 활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백들을 채워줄 수 있는 엔터주들이 오히려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리 오늘 뭐 카지노 관련주들 그리고 그 우복 관련된 의류 관련주들도 좀 시세가 나오긴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힘을 받으려면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있어야지 좀 더 강한 시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모멘텀이 시장을 쭉 끌고 가기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가 두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2차 전지 반등에 관해서 저희가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바닥일까에 관한 이야기들 예전부터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2차 전지가 반등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모멘텀들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간 2차 전지주를 안 좋게 봤던 이제 투자자분들도 조금씩 시각이 변화되는 느낌도 보여집니다. 이 헤드라인은 또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대표님? 일단 2차 전지는 어저께 갑작스럽게 좀 상승세가 시연이 되면서 갑자기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해석은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매도 재개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라오는 것일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오늘 조선도 지금 굉장히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하나 나오기도 했지만 공매도 재개에 따른 움직임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시각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K칩스 법안이 나왔는데 거기 2차 전지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을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저께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올라왔을 때 사실 시장에서 명확한 이유를 우리가 찾기는 좀 어려웠어요. 저도 계속해서 좀 찾아봤는데 3월 초에 이제 인터배터리라고 해서 세계 최대 이제 배터리 행사가 열리는데 그 요인일까라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하지만 일정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저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유럽 배터리사 쪽으로 이제 뭐 수주 소식이라던가 그런 부분으로 사실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건 약한데 일단은 저는 공매도 쪽에 한 표를 일단 던지고 싶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오늘도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전히 좀 수급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 삼성 SDI도 기관의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저께 이어서 만약에 오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좀 끝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거는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이런 부분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추세적으로 아직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도 추측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예전처럼 강하게 시세가 쭉 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은 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시그널적인 요소로 바닥이 잡혔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좀 인식을 할 수 있는 정도이지 이게 추세적인 엄청난 상승으로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업황에 대한 아직도 어려움 그리고 미국 쪽과 유럽 쪽의 정책적인 불확실성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점은 항상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보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깊이 있게 짚고 가고 싶습니다. K칩스법과 2차 전지의 수혜와의 연결고리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영향도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이게 원래는 반도체 관련돼서 K칩스법이었는데 2차 전지도 포함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세액 공제 같은 부분들이 이제 시설 투자 이런 것들 하면 공제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포스코 퓨처행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 무리한 투자를 단행을 해서 부채 비율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혜택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비율을 보면 꽤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공제 비율이. 그렇다 보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어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재무적으로 악화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포함이 된다라는 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게도 좀 좋은 이슈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등을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에 반등이 사실 추세적인 변환이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래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이야기만 좀 나눠볼게요. 실적이 사실상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지는 않은데 이게 시장에서는 또 예상 외의 호실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볼까요, 시장에서? 네, 일단 개별적으로 좀 실적이 의외로 잘 나온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PNT라는 기업도 역시나 바닥권에서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기업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개를 들어주면서 시세가 강했고 뭐 대주전자 재료라는 기업은 이제 실리콘 음극재 기업인데 실리콘 음극재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 최근 2차 전지 다른 종목군들 비해서 오늘은 좀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 보이는 것도 좀 마찬가지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라던가 뭐 탑 머티리얼즈 그리고 코인테크 이런 종목들은 어제 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가끔가다 종목들이 나와요. 그럼 시장에서는 반응을 좀 크게 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뭐 실적,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실적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고체 관련돼서 요즘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과 또 인터 배터리 일정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첨단 기술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 살짝 눈을 돌려줬는데 거기다 세액 공제라던가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안 좋긴 하지만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들도 살짝씩 나오면서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정말 부채 비율이라던가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지금 힘겨루기 시장에서는 바닥이냐 아니면 여전히 힘든 부분에 있어서 끌어당길 것이냐에 대한 좀 싸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좀 더 지켜볼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도 선별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도 염두를 해두시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통해서 또 엔터주와 2차 전지 관련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조선주가 또 어떤 종목군들은 급락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또
IPO 관련한 이야기도 있죠.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의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도 증시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보여질지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은혜로운 섹터 한번 살펴볼게요.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오늘 조선주 동반 약세를 그리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투자증권이 한화오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단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자, 그러면 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을까? 연구원은요, 측정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해도 지금 현재 한화오션의 밸류에이션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올라와 있을까? 차트 통해서 살펴보시면 지난 11월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강하게 붙었고 주가 역시도 그대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급격한 상승세 보인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을 살펴보면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도 우리는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11월부터 시작해서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을 한 이유가 있을 텐데 바로 그 이유는 미국 군함 건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필리조선소 지분 40%를 보유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필리조선소를 활용을 해서 미국 군함 건조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변수는 있겠죠. 미국 행정부가 한화오션에 얼마나 많은 물량을 맡길지 아무도 확실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우리 한국의 조선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향후 30년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규모는 전체의 16%에 불과하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왜 이렇게 좀 낮춰서 잡았냐, 그 이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법 개정까지 하면서 시장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부분이겠죠. 이 미국의 목표는 무엇일까? 자국, 그러니까 미국 조선 인프라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방국들을 활용을 해서 법 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가 아닌 과정일 뿐이다라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대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진출로 인해서 한화오션의 가치는 4조 7천억 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리포트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화오션의 시가총액은 삼성중공업의 시가총액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무려 12조 7천억 원이나 크게 웃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진출로 인해서 생기는 그 가치는 4조 7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갭 차이가 상당하죠. 미국 함정 건조에 대한 기대치가 과도하게 반영됐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악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향후 5년간 매년 8%씩 예산을 삭감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국방 예산은 현재 1,200조 원 가량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이 1,200조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첫 해에만 무려 100조 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것이죠. 자, 이렇게 국방 예산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군함 건조 예산까지도 감소할 가능성 상당히 높고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 조선사들에게는 좀 악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변압기 업체인 모티브 링크 이야기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경쟁률은 1075대 1로 흥행에 성공을 했고 공모가 역시도 희망 범위 상단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때 170%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흥행에 성공한 이유, 주가가 뛴 이유가 있겠죠. 상장 후 최대 주주 지분율이 66.64%로 높은 데다가 벤처 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역시도 작아서 오버행, 그러니까 대량 매도 부담이 적은 것, 이 부분이 주가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전력 변환기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업에서 굉장히 일을 잘해서 현대차, 기아에서의 점유율 약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업인 자동차를 넘어서서 우주항공 산업에도 본격 진출한 상황입니다. SAR 위성 시스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서 SAR 위성 시스템이라는 것은 야간, 악천 후에도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어둡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상 관측이 가능한 첨단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모티브 링크라는 부분. 자, 그러면 증권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이 주업인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 항공까지 이렇게 다양한 산업으로 공급을 확대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에 따른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증권가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 역시도 전체 주식 수의 28.9%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테마 탑3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8년 만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 안에서는 엔터 쪽이 가장 강한 슈팅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 항공, 화장품, 영상, 게임, 웹툰 뿐만이 아니라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석유화학, 철강, 해운 등 이런 시크릿컬 업종까지도 동반 강세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엔터 안에서는 키스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상한가 터치하는 데 성공을 하기도 했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토니몰이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웹툰 내에서는 Y랩이라는 종목이 오늘 20% 가깝게 오름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양자모, 양자 컴퓨팅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체 개발한 양자 컴퓨팅 칩 마요라나 1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이번 칩 개발로 인해서 양자컴 시대가 몇 년 안에 실현될 것이다 라는 아주 긍정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사실 양자 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급락세가 펼쳐졌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대로 발아 올리면서 상승세 잘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방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예산 삭감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증시에서도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두 자릿수 약세를 보이면서 장 마감됐었죠. 오늘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3%대 내림세를 걷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 양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과거에 강한 슈팅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가 상승 탄력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조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이라든지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수급을 많이 좀 뺏긴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숨고르기 시장 안에서도 이제 뭐 튀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셨고 많은 보유 비중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그 속에서도 또 뭐 개발에 대한 소식, 양자 컴퓨팅 칩에 대한 개발 소식이 있었고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살짝 움직임들이 나왔다. 근데 이번 오이슈 시간에는 이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세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5이슈를 그럼 바로 열어보고요. 또 시장에서 주요한 이슈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일단 한번 띄워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수년 내 상용화 가능성이 또 한 번 대두가 됐고요. 외신 속보로 좀 들려왔던 걸로 아는데요. 일단은 어떤 뉴스들이었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지금 자체 개발 양자 컴퓨팅 칩 마요나라 1을 공개를 했는데요. 구글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을 또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게 양자 컴퓨터를 두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상용화까지 30년 걸린다. 엔비디아 CEO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 이야기도 계속해서 말이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구글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양자 컴퓨팅 칩을 선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만 구글에서 그 양자 컴퓨팅 칩을 공개했을 때랑은 사뭇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요인이 뭘까를 저는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저께 D-Wave 퀀텀이라던가 아이온큐 그리고 리게팅 컴퓨팅 이런 종목들을 보면 역시나 시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예전의 시세 흐름보다는 좀 둔화된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관련된 종목군들에게도 또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기술에 대해서 분명히 파급력이 강한 거는 분명하지만 이게 상용화까지는 확실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좀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CEO에 따라서 또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과 지금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양자 컴퓨팅에 좀 집중하기에는 아직은 약간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었고 이게 미국에서의 움직임이 우리나라보다는 강력하긴 했어요. 다만 이런 움직임이 미국에서도 살짝 둔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더 힘이 좀 약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과의 흐름이 비슷하게 나오기에는 정말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마성의 종목군들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방산, 조선, 그리고 전력, AI,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정말 많은 섹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군들은 혁신적인 기술력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의 주도 섹터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시세의 흐름을 오전장에 계속 지켜봤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탄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테마가 처음 부각받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기대했었던 그러한 상승폭까지는 실현되지 않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다라고 하는 이 산업적인 전망을 봤었을 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되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경쟁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런 경쟁이 가속화될 경우에 또 미칠 영향력들도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결국에는 이런 경쟁이 본격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련된 뭐 종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AI 시장과 또 맞물려서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던가 이런 시장에 대한 성장을 같이 좀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우리나라로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이렇게 둔화된 흐름들은 미국 증시 쪽에서의 종목들의 힘이 둔화된 이유도 있겠지만 시장이 처음에는 양자컴의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 우르르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서 얼만큼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관련된 기업이 어디 있느냐, 이 시기로 지금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뭐 로봇 관련된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어? 라는 그런 키워드가 항상 따라 붙었던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로봇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달라진 이유는 실질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부품을 국산화한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미국과 관련돼서 뭐 진짜 매출 비중이 해외 쪽에서 이미 발생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감속기 관련돼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점프를 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는 그리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뭐 최대 주주로 올랐다던가 이런 정말 시장에서 강력한 모멘텀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로봇 사업을 영위해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인식들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테마성, 일회성의 움직임이 아니라 올해 우리나라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그래도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나갔고 아직까지도 저는 로봇주들이 오늘 좀 조정이 깊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주들은 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 좀 양자컴과는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특정한 테마가 우리 시장에 도래를 했었을 때 그 연속성을 보려면 실질적인 밸류체인이라든지 실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기업들을 선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국내에 뚜렷한 기업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 역시도 시세의 연속성을 주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다라고 하죠. 국가에서 어떤 연구개발 사업에 집중을 할 것이냐에 관해서 탑픽을 결정을 하는데 2026년도에는 양자 컴퓨터 쪽으로 많은 R&D 투자를 할 것으로 현재는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하고 양자 기술을 우리 국내 입장에서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는 한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양자 컴퓨터 쪽에 관한 투자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래도 이 탄력들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까요? 네, 항상 국내 연구진들이 뭐를 한다,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맞습니다. 부책 과제로 어떤 기업이 네. 지금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사실 그 이슈 하나로 시장에서 끌어올리기에는 그리고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보이지 않는 이상은 진행한다. 그리고 뭐 R&D 투자가 지금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큰 반응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뒤처진 기술력이 최근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AI 관련돼서도 지금 기술력을 상당히 좀 큰 시간 동안 뭐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좀 잡음이 많았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도 지금 다른 나라들이 기술력으로 치고 나갈 때 못했던 부분을 지금 최근 들어서 뭐 K칩스법이라던가 그리고 AI 관련돼서 엔비디아 칩을 사오겠다, 뭐 사온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는 게 다 이런 움직임의 일환들인데 이게 지금 시장 확장 국면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흐름을 하는 뭐 AI 시장과는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국내 연구진들이나 뭐 아니면 국내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과연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그대로 직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디가 있을까는 지금 당장은 좀 판별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도 또 하나의 과제가 생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AI 기술력뿐만 아니라 또 양자 컴퓨터 기술력 역시도 국가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 국내에 있는 양자 기업들을 보자면은 정말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한 밸류체인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대표님? 사실 뭐 그래도 좀 연결고리를 찾자면 한국 첨단 소재나 이런 기업들은 좀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요인들이 있다라고 생각도 이야기가 나왔고 뭐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초전도체 관련돼서도 결국에는 이어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얘기 나왔지만 지금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에 계속 그냥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 연결고리적으로 이 기업이 나중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지만 시장에서의 관심도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이게 수익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도 이게 이 기술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의 시장에서는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업들이 없다 보니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본인들의 사업을 영위를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게 숫자로 증명을 해내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전무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저는 양자 컴퓨터 쪽에는 지금은 굳이 시장 분위기 상으로도 이쪽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도도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한국첨단 소재나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로 거론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매수 타이밍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가 OEC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 양자 컴퓨터 테마에 관한 지속성 여부였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니까 일시적인 테마성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다른 소식들이 전해진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한 시장의 힌트를 드릴 테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께서 좀 단기적인 시세로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OEC 한번 다뤄봤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저희가 오후장 전략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서요. 또 오늘 또 대표님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장 마감까지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번 시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파란불을 켜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추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반적으로 좀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인데 지금 가장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쪽은 사실 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6%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HD 현대중공업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 지금 꽉 찬 음봉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저께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 하루 만에 7%를 빼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마감까지 아랫골이 달리는지 그리고 내일까지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조선 섹터가 좀 더 하락이 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돼서도 하이젠, R&M, 클로봇 그중에 대장주격의 흐름들의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반대로 해석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 아니면 한알령해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시세를 좀 더 연속해갈 수 있는 쪽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감까지 그동안 시장을 좀 휩쓸었던 종목들이 아랫골이 달고 반등 나오는지 여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날은 종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날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과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쉬어가는 흐름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우리 증시에 키를 주고 있는 건 연기금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중에 우리가 수급적으로 체크해 봐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면서요.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증시에 구원투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연기금이었는데요. 연기금이 구원투수였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체크를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의 구원투수 연기금에 관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연기금은 최근 들어서 14년 만에 최장 기간 동안 우리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세를 보여왔습니다. 과연 연기금이 무엇을 노리면서 이런 투자 전략을 세웠을까에 관해서 우리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기금은요, 지금 현재 국내 증시를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도 연기금이 우리 증시에서 매수세로 들어왔었던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조정 국면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비중 이상을요, 국내 주식을 담아야 하는데요. 작년에는 이 비율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측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비율 동안 국내 증시를 매수하는 그러한 동향들을 보여왔다는 거죠.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올해 말까지 약 35조 원을 추가로 매수를 해야지만 국민연금 측에서는 할당된 물량을 채우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기금의 추가 매수가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서 들어왔었을 때는요, 대부분 외국인 매수가 주요 변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까지 매수로 돌아선다면은 우리 증시에 더 많은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분석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민금의 순매수 종목도 살펴보셔야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가장 큰 폭으로 담아내는데요. 7,392억 원을 담아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이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2차 전지 반등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은요,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많은 물량을 담아놨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대장주로 알려져 있는 삼성전기 역시도요, 연기금은 시장에서 담아낸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유한양행과 같은 종목군들도 있고요. 탑 10의 종목군들을 살펴보시면서 섹터적인 흐름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증시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기 과열에 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저랑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버핏 지수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요, 버핏 지수를 통해서 증시 과열 구간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요, 120을 넘어서면서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가 저평가 매력이 있음에도 과열 구간에 들어선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국내 성장률에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GDP 성장률은요,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고요. 이 성장률을 토대로 증시를 다시금 계산을 해보니까 버핏 지수 자체도 여전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버핏 지수 때문에 우리 증시를 조금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고요. 옆에 보이시면 신용거래 융자에 관한 잔고 추이도 보이실 겁니다. 최근 국내 증시 상승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그러니까 빚을 져서 많은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7조 3천억 원이 넘어가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역시도 증시 과열에 관한 부담감들을 나타내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이 그럼 빚을 내서 얼마나 많은 종목, 또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요. 로봇과 조선주들을 많이 담아냈습니다. 무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84억 원의 신용융자가 증가가 됐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417억 원의 신용융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 증시 지금 현재 과열 구간인 이유들까지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물론 연기금의 수급이 너무나 고맙고 반갑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증시가 단기적인 과열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들도 살펴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정리 차원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금 더 시선을 넓혀봐서요,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제가 하나의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체이널 리시스의 보고서의 차트인데요. 이 차트는요, 한 가지 의문점을 남깁니다. 암호화폐 투자가 단순히 투자와 투기 자산일까? 사실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요, 통화 자산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개발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실제로 통화로 쓰이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이 표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와 기관으로 나눠서 미국의 재무부의 통제를 받는 영역들이 그중에서 암호화폐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통화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고요. 기업,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통제 아래에서 암호화폐를 통화로 사용하는 비율이 줄어갔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암호화폐 자산이다라는 건요, 통화
통화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게 기업 입장보다는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채택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 중에서는 러시아와 이란이요, 가장 많이 암호화폐를 무역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에 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유는요,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달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화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제재할 수 있다라는 명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회하기 위해서 다른 반서방 국가들은요, 암호화폐를 채택해서 무역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암호화폐를 단순히 투자나 투기 자산보다는요, 통화로서의 가치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그래도 반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억 4천만 원 선을 다시금 회복해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400만 원 선을 회복해주려는 움직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죠. 최근 온체인 지표상 이더리움 거래소 내에 있는 물량 감소에 관해서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러한 수급들이 또 가격에 반영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XRP도 보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기준으로는 7%가량 상승하는 흐름들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솔라나에 관한 악재성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등을 성공해 주면서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49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 코인은 200달러 선 하회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반등을 해줬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다시금 의미를 가져가 보면 좋겠고요. 도지코인은 370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지코인도 2%가량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도 올라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다각화해서 우리 시장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요. 오후장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